정말 필요할 때만 본인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거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민희 마지막 연설인데 호남에서 정청래를 염했으니 서울에서 장례를 치르라고까지 말합니다. 역대 어느 전대에서 이런 저주가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노 친문을 콕 찍어 퇴출시키려는 이 주장들이 SNS상 거품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를 다시 껴야 돼. 주장해야 합니까? 유 작가의 지성인 할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의 역사에서 유시민 작가의 역할이 있었고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 1심 실형 나왔을 때 만일 당내 비명들이 정치검찰과 손잡고 다시 플레이를 할까요? 그거는 몇 날 며칠 살인자 낙인에 시달렸습니다. 언제는 극명이라고 저를 비난하던 언론이 팀 정청래가 됐다는 이유로 반명이라니 이거 좀 아픔할 일 아닙니까?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AI 3강 성패를 좌우할 명운이 걸린 국가 안 들어도 사업입니다. 된다는데. 다 보셨어. 저희도 보고 왔고. 다들 조금 힘들어하시네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걸린 국책 사업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인 나쁜 사례로 안 기록될 것입니다. 들려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사회적 뭐, 합의가 이루어졌네. 자, 역시 집단지성이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연설 들으면서 여전히 이 와중에도 유시민을 실드를 치는구나. 유시민이 할 말 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실드를 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저런 의원이 수석 최고가 딱 돼서 센터를 네. 잡고 있으면은 유시민 씨가 뭐 우리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가 없다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우리가 그걸 부정한 적이 없어요. 다만 뭔가 논평을 하고 충고를 하더라도 팩트에 기반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라는 것인데 지금 본인이 이제 기자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렇게 팩트에 충실하지 않은 논평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투표 끝난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미 이제 주사위 던져졌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연설을 할 때의 마인드는 좀 평소랑은 달라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투표가 진행될 때는 저렇게 프로파간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상 최고위원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조금은 좀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이제 저거는 그냥 개짜증입니다. 그냥 찐텐. 그냥 짜증 내고 있는 거고 역적을 내시니까 끝까지 어떤 그 당원 지지층과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같아요. 매우 안 좋은 태도죠. 네, 그냥 싸움하러 나온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냥 의원도 아니고 수석 최고 중에서 수석에 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정치면의 기사가 자꾸 나와야 되는데 사회면 기사를 만들어요. 그렇죠. 누가 뒤에서 나를 밀쳤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냥 자잘한 싸움을 이렇게 엮어내서 사실 정치적인 아젠다로서 이렇게 쭉 같이 가져야 되는 그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자꾸 그냥 멱살잡이식의 사회부 그냥 난투극 기사를 만들어내니까 그게 사실 국민들한테 얼마나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방해가 되는. 그러니까 저게 더 문제인 건 차라리 정치적으로 그러는데 의도를 갖고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라 하면 비판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죠. 못 참는 거야. 그냥 막 내가 막 불하고 억울하고 막 화가 난 거를 못 참아서 분출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저 개짜증을 모두가 지금 받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금쪽이 그럴 할머니. 때는 그렇죠. 금쪽 할머니. 금쪽이 할머니라. 그럴 땐 분출이라는 말보다 배설이라고 보통 우리가 아. 통상적으로 쓰죠. 대변인. 그러니까 우리가 출신이잖아요. 저쪽에 이제 이진숙 의원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진숙 씨도 이번에 사회면에 등장한 거잖아요. 그 그렇지. 5.18 무슨 폄훼 토론회 그걸 어떻게 정치면에 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중도층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당의 이진숙 보듯이 민주당의 저 최민희를 보면서 아마 중도층은 똑같이 놀리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이 이준석은 어쨌든 지도부는 아니지만 이제 최민희는 지도부가 될 텐데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고 책임 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진숙도 이렇게 화 안 내요. 빵을 사 먹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진숙은 네. 듣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지 자기는 화 안 내요. 제가 그러네요. 오랫동안 이진숙 네.
오. 기자 시절에 제 그렇겠네요. 보스였잖아요. 포레스트 검프 여기 한 분 더 계셨네요. 어. 그 최민희 의원의 분노는 제가 많이 들었죠. 어. 많이 들어봤어요. 실제로. 또 계셨네, 포레스트. 전화도 오셨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방송에 말씀드리긴 다 어려운데 네. 아무튼 뭐 그 이렇게 정도 수준. 그리고 제 3자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저는 많이 봤고 익숙하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냥 뭐 일관성 있게 이렇게 살아오신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한번 최고위원을 출마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외에 계실 때 그때 제가 남양주 아마 시장으로 나가셨는데 그때 제가 여성위원회에서 지원 유세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트럭 타고 다니면서 막 최민희 지지해달라 이러면서 제가 그 지역에서 속죄하셔야겠네요. 저는 그때 이제 그 당에서 파견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 지원 유세를 여성위원회에서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고 원외 최고위원을 도전하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성이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하니까 여성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더니 최고위원을 준비하겠다고 뭐 미팅도 하고 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뭐 식당에 모여서 얘기하고 막 하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또 갑자기 출마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우리를 이렇게 좀 모아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면 지인분들한테 이제 출마하는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광고도 하고 선전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냥 딱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직접 그러면 좀 얘기를 해주시라. 우리가 갑자기 중간에서 출마 안 하겠대요. 뭐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뭐. 중간에서 장난치는 셈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락이 잘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여기 팀 정청래에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계속 의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의리를 지켜야 된다. 뭐 의리하면 뭐 정청래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최민희 의원도 막 굉장히 뭐 내가 지금 팀 정청래라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들이 과거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의리를 지키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도 저한테 본인이 먼저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잡탕밥을 사주면서 저한테 너 출마 준비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또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할 때만 본인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뭐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점을 저는 이번 선거 끝나고 한번 복귀를 해보셔라. 돌아보셔라. 저 이런 증언 저도 많이 들었는데 특히 그 본인이 늘 강조하는 더컷 유세단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함께 하셨던 분도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최근에 했어요. 자기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연락도 안 하더라. 근데 더컷 유세단은 지금까지도 본인의 정책 자산으로 이야기하면서 더컷 유세단에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조금 약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워졌잖아요. 더 이상 연락도 안 받고 자기가 필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연락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덕헌 유세할 전에 오리알 유세단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한 십몇 년 전에 있었고. 김민석이 먼저 했다며. 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경선 때 탈락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떻게든 다른 후보 또 그다음에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더 사실 마음 아프신 분들은 뭐냐면 본인이 탈락한 경선 지역에서 후보자가 된 우리 당의 다른 당원을 거기를 뭐 선관위원장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 내 지역군데. 네, 내가 출마했고 내가 경선 때 악수했던 주민들한테 이제는 우리 당의 A 후보가 됐으니 이분을 찍어주세요 하면서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덕헌 유세단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막 굉장히 막 엄청난 뭐 헌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정말 저는 좀 듣기 힘듭니다. 그거 사실 컷오프 안 됐으면은 정치적 자산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일한 그 정치적 자산 가지고. 유일한 서사.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여기 댓글에 재밌는 게 네. 우린 이제 알았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사실 이게 미리 알려드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늘 욕을 먹어요. 갈라치기 막.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쟤네가 갈라치기 한다.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역할을 자주 할 건데 네.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 향후에 오늘 이후 민주당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전망들을 하고 기대 섞인 그런 전망들을 하시는데 저는 하나 단언컨대 방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나 정청래에 대한 파면은 계속될 것이다.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이다. 실제로 여태까지 얘기 못했던 분들이 지금 막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뭐 새로운 파묘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분위기 봐서
한 서너 개만 할지 한 6-7개 할지는 아하. 이따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당대회 원래 식순에 따르면 이제 10분 뒤면은 발표가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획표대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50% 이상을 종합적으로 획득했을 때는 바로 6시에 결과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7시. 7시에 7시에 결과가 나옵니다. 자, 6시 이제 10분여를 앞두고 있는데요. 좀 초조한 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6시가 됐는데요. 현장 상황 한번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지요. 자, 전용기다. 자,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라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아이고야. 브레이브 전입니다. 네. 근데 전용기 의원이 볼링 국대 출신이잖아요. 근데 정은혜 의원께서도 사격 국대 출신이에요? 10m 공기권총을 아, 진짜요? 국가대표는 아니고요. 이제 대한사격연맹 소속 선수입니다. 총을 왜 전문체육. 왜 쏘시게 됐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중하고 이런 게 좀 좋아서 쏘고 싶은 사람이 많았나 보죠. 저격하고 싶은. 제 소유의 총이 있죠. 그래서 야. 스위스 모린이라는 야, 공기권 총이 멋있다. 있으니까요. 우리 다 잘 까불지 지내보아요. 않겠습니다. 까불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결례가 현재 많았는데.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하고 나오네요. 곧 발표를 할 모양이네요. 개표 진행 중이라는 사인이 뜨고 있습니다. 30분이 더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잘근잘근 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씹어드릴지 저희가 한번 준비된 자료를 좀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썸네일 보고 많이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고발뉴스에서 제보를 받았고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친청 계열의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댓글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넘어선 바로 요게 이제 그 해당 유튜브 채널의 캡처 화면인데요. 이 채널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난 댓글이 폭주하면서 이제 친청계 뭐 딴지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건강한 비판이 아니에요. 비난 끝에 나는 반명이다. 당대표 이재명 재수없네. 퇴 나가라. 재수없어. 이재명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하는 조아라라고 하는 사람. 이건 저희가 뭐 신원을 뭐 어차피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요게 저희 고발뉴스로 제보가 오고 경찰에도 인지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신원 파악에 나설 것 같은데요. 나서고 있나요? 청와대 담당자한테 제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안 나오고 있죠? 네. 근데 뭐 워낙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이상한 글 쓰니까요. 그러니까 저분도 문제지만 저는 이 방송의 관리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취했는지도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걸 보고 그냥 방치를 했거나 바로 관리자가 뭐 그죠? 어떤 식으로 차단 조치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어떤 뭐 그런 것도 안 했다면 저는 이 유튜브 운영자도 함께 좀 수사 대상이 돼야 되지 근데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최근에 해봅니다. 이렇게 좀 극청이라고 극친청이라고 하는 청이란 말 생겼군요. 네. 제가 만들었는데 좋아요. 어색한가요? 네. 좋아요. 그런 채널들 보면 건강한 비판을 넘어서 아주 이런 그 아주 공세적인 비난을 조장하는 너무, 방송들이 예.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즉발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 논의가 진행이 됐는지 어찌됐든 간에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일단 담당자로부터 상당히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국가 원수에 대한 시해 모의, 암살 모의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담당자 멘트는 지금 받았습니다. 아직
이 시각 현재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은 6시 한 30분, 7시 뭐 아직 시간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발표가 되면 그 즉시 민주당과 지도부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SNS를 통해서 이렇게까지는 알려왔습니다. 그 외에 공식적인 입장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방송 중에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정은혜 의원님이 모 방송에서 지난번에 네. 그 불교 봉익 김선다 할 때 네. 그 무렵에 이제 되게 애를 쓰셨는데 그 불교계를 좀 진노를 좀 이렇게 정청래 부각시키려고. 후보가 사고 쳤던. 근데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당시 의원이죠. 네, 그래서 그때 되게 막 날씨도 춥고 사모님도 너무 힘드셨고 실제로 그때 여사님께서 절에 가서 굉장히 계속 사과만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때 전국 네. 사찰에 플래카드가 이재명 안 네, 뽑는다는 맞아요. 플래카드가 1,300개가 네, 걸렸다면서요. 거의 몇천 개가 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정청래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 뭐 요새 뭐 절 다니고 뭐 이렇게 봤다 이러면서 근데 너는 목사 딸이 나 때문에 절을 다니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농담처럼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물론 전 절에 가는 것도 좋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자연 환경도 좋고 하지만 사모님께서 여사님께서 조금 더 다양한 곳을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정해졌고 뭐 어린이 센터라든지 문화센터, 뭐 다른 뭐 시설들도 많이 가셔야 되는데 모든 일정이 절이었다는 게 좀 그 당시에 아쉽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 우리가 그 선거가 0.73%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1,000만이 가까운 데는 그 불교계의 인구를 우리가 그때 또 놓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저 네. 안 그래도 그거를 되게 네. 최근에 봤는데 궁금한 게 정청래 의원은 그 당시에 그러면 본인이 친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미안해하거나 그런 투가 아니었어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전혀 실제로 아니었다. 많은 의원분들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잠깐만 당을 떠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불교가 용서하고 선거 끝나면 그때 다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본인은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했던 발언이 잘못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선거가 끝나고도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최초공개. 뭐냐면 그 이후에 아마 불교계와 제가 알기로는 좀 풀었던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지금 그쵸? 불교계가 자기 좋아한다고 네, 자랑하더라고. 그 얘기를 저한테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라고. 봐봐라, 내가 옳았다.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렇게 버텼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교계에서 지금 본인과 본인을 인정해주고 뭐 그렇게 뭐 법안도 뭐 통과가 되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 자기 뭐 승리. 이게 뭐 약간 시작과 끝만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항상 과정이 과정에 중요한 우리가 대선을 거거든요. 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정은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와중에 이렇게 잠시라도 좀 탈당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메시지 전했던 의원들이 지금은 다 원수가 돼 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겠죠. 네.